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10월 고2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객관식 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풀면 되겠는데 1번입니다. 주어진 풀이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자, 2번입니다. 이것도 주어진 풀이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주기 물어보죠? 네, 바로 정답 4번이고요. 4번. 좌우극한 각각 구해주면 마이너스 1 자극한 3, 0의 우극한 1.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이것도 조임정리 쓰는 거죠. 그래서 x, fx 모양 맞춰주고 양변에 x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의해서 2분의 3이라고 샌드위치 정리, 스퀴즈 정리라고 불리죠. 그 정리를 써서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문제이므로 설정에 맞게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곱하면 70이라는 식으로 각각 풀어줍니다. 그러면 A의 값은 양수인 3이 나오고요. 아홉 번째 항은 바로 9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죠. 7번입니다.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속이 된다라고 한번 풀어주시고 미분 오른쪽에 여기 해놨죠.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써주면 연립하게 되면 A와 B의 값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자, A, B 이용해 가지고 F2의 값을 구해줄 때는 A 값만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답은 제로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SN의 값이 n 플러스 1분의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1번항을 구하라는 문제처럼 바로 모여서 SN에서 SN-1을 빼서 식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정갈하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이제 1하고 5를 대입해서 정답 15분의 7, 5번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주어진 fx 함수가 로그 함수인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3을 가진다는 것은 a에서 가지기 때문에 a를 대입해서 3이 나온다라고 하면 a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a에다가 2를 넣으면 f6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다시 여기 x에다가 6 넣으면 정답은 4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 문제에서 두 가지 식이 주어져 있죠. 이 두 가지 식을 각각 연립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식을 연립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AR 제곱에 2AR 3승은 0이 되고요. AR 제곱을 묶어내면 R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 합이 0이라는 사실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해져야겠죠. 다음 1에서 5항까지의 합이 33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공식에다가 R 값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R의 식처럼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 정리 금방 할 수 있고요. A는 48, 3번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1번입니다. 각변환 및 삼각 방정식 문제죠. 먼저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고요. 탄젠트는 C분의 S,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식처럼 정리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코사인 값을 물어보는 거라서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 배웠던 것처럼 내항과 외항 곱하는 거, 이 엑스칼리버 해서 식 정리하면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만족하는 코사인의 값은, 그죠? 코사인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수열이 시그마로 정리가 돼서 문자가 되게 혼동스러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대입을 해보는 거겠죠.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A2는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AK
그러면 1 빼기 A1이 되지 않습니까? 식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1이라는 아주 이 소중한 식이 딱 나옵니다. 아, 그러면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식을 대입을 해서 이 일정한 규칙을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2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눈대중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 항까지 보는 것이고 1A1, 2A2, 3A3. 근데 A1과 A2를 합친 게 1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합치면 5라는 것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규칙은 9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보시면 9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달아서 7번째, 8번째는 14, 그리고 9번째와 10번째의 합은 19, 이렇게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다 합치면 45,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3번 동경 문제 중에 상당히 신박하고 재밌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 위에 x가 양수인 부분에 한 점 p를 잡아서 원점과 이어서 동경을 만들고 그때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세타와 7세타가 서로 같은 동경이라 하면은 이 두 개를 빼서 6세타는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이러한 그 개념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타는 60도의 배각이 될 텐데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60도라고 바로 가정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요까지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때 점 P의 X좌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와 이거 각을 어떻게 써란 말인가 했더니 얘가 이렇게 직선을 줬다는 얘기는 내가 t, t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고 얘가 t고 얘가 t 플러스 1이라면 t분의 t 플러스 1은 우리 60도를 이루는 각의 기울기가 루트 3이지 않습니까? 탄젠트 60에 2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연립하면 위에 있는 보기처럼 답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먼저 t를 곱하겠죠? 그리고 이 항에서 t를 묶어내 준 다음 양변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나눠주게 되면은 유리화를 거치게 되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14번입니다. 연속 문제죠. 요 위에 있는 식의 얘기는 아래에 있는 이 무리식 정의역 때문에 나온 식이고 연속이라고 하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 것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죠. 그래서 주어진 식 fx만 남기고 양변에 이제 붙은 거를 나눠줘서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바꿔주고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f0의 값을 구한다는 것은 양변에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f0의 값이겠죠. 왜냐하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게 연속이니까. 그러면 0 들어가면 얘 값이 2가 될 것이고 얘 약분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x 여기에도 위에랑 약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모양이 x의 x 플러스 p의 모양이 되겠죠. 그럼 또 약분시킵니다. 그러면 0 들어가면 결국 이 f0의 값은 p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구하기 위해 f4는 2를 줍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2x분의 4를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8분의 여기 4 넣으면 4 곱하기 4 플러스 p 곱하기 4가 들어가면 4가 되겠죠. 그게 2란 소리입니다. p의 값 나옵니다. 충분히. 약분 2 약분 2 그럼 p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조금 푸는 게 달라도 여러분들 극한 값, 함수값 똑같다. 그 연속 원리 써서 문제를 푸시면 2번이 정답이 나올 겁니다.
15번 제곱근 개수 문제입니다. 사인 5분의 n파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짝수 제곱근인가 그리고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개수를 따지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일 때의 값은 양수죠. 2제곱근이면 당연히 짝수 제곱근이니까 양수에 대한 건 2개, 3일 땐 1개, 4일 땐 2개, 그리고 5일 땐 0일 땐 1개, 뭐 이런 식으로 구한 겁니다. 그럼 반면에 6일 때는 음수가 나오는데 음수에 대한 그 짝수 제곱근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다 헤아려 주면 9개가 나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6번입니다. 로그가 복잡하게 있는 거라서 일단 밑을 2로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식을 다 변환을 했습니다. 로그 n의 4를 바꾸면 로그 2의 n 분의 2가 될 것이고요. 뭐 같은 방법으로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 밑이 다 똑같기 때문에 뭐 곱하기 더하기 연산 가능하겠죠. 그러면 2하고 4 곱하면 8 되고 로그 2의 n 로그 2의 m이니까 밑변환 써서 n의 m 바꾸는 거 거의 본능이죠. 그 다음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러면은 2가 돼서 우측에 있는 8과 계산해서 넘기면 6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수로 바꾸면 n의 4분의 3승이 m이 되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m과 n의 합의 최대값이고 자연수 1보다 크고 100보다 작기 때문에 이 4분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n이 될 수 있는 것은 4제곱 그러니까 n제곱근 4제곱근을 씌워도 그 안의 값이 결국엔 어떠한 자연수의 값으로 튀어나오는 값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 100보다 작으면 되겠죠. 최대값이면. 그래서 n이 81이 가장 큽니다. 3의 4승으로. 4분의 3은 더 이상 약분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m의 값은 27이 됩니다. 정답은 108이 되겠죠. 4번입니다. 17번입니다. 드디어 또 옛날에 제가 좀 많이 공부했던 그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fx 이 식이 이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일단 사인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사인 방정식, 사인 함수로 풀기에는 이 제곱이 있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라는 이 함수를 뭘로 보냐면 f 도트 g 반대로 g 도트 fx 합성함수로 보는데 이때 이 g가 뭐냐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로 보는 거고요. f를 뭘로 보냐면 sin x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자리에 sign이 들어간 모양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기 어려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n축 스킬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조회수 꽤 높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보면 됩니다. 방법은 일단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 할 건데 마지막에 합성당하는 것을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요 그래프 보이죠? 요렇게 되게. 그 다음 정의역이 되는 sin x를 반대로 이제 돌려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요 y축이 정의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때 정의역의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써서 이건 이제 이 영상으로 알려주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눕혀서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성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이제 따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요까지 따라왔으면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정의역을 집어넣으면 그 합성을 하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대로 따라 그려지는 원리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대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다음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돌아갈 때는 다시 역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다음 반대로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는 이렇게 가죠.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갔다가 돌아갈 때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한번 알고 나면은 되게 좋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이 그래프 그리기까지가 어렵지.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이에서 A까지인데 파이가 열려 있죠? 그러니까 파이 열어줍니다. 자, 파이에서부터는 그 합성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열려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지 않죠.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가 돌아와서 내리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그 A의 값의 최소값은 당연히 보다시피 2분의 3파이겠죠? 그죠? 그때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4분의 1과 같습니다. 둘을 곱하면 8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한번 합습을 하고 나면은 되게 좋은 무기가 돼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문제 다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힌트는 여기 있죠. AB와 AD의 길이가 똑같다. 그리고 BC와 CD의 길이가 똑같다. 문제의 그림을 보시면 이 시계 형태가 역함수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되는 시계 형태잖아요. 확인해 보면 이 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좌표로 장난을 치면 되는 문제라 생각이 들어서 바로 t, 3t 플러스 2부터 다 잡습니다. 1차 함수 좌표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C의 좌표는 x, y 위치를 바꾼 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AD와 AB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는데 D의 좌표가 0,2니까 A의 좌표는 중점입니다. 중점까지 다 구해줍니다. 그러면 좌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각각 요걸 1번, 요걸 2번식이라고 하면 이거 식이라 좀 시그하긴 그렇고요. 각각을 이용을 하면 자, B의 좌표를 지수함수에 대입하고 A 좌표를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요렇게 첫 번째 연립식이 나오겠죠. 뭐 좌표 넣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연립 충분히 할 수 있고 문자 하나 정도는 소거할 수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내비두고 두 번째는 BCA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똑같다고 하는데 다 t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2차식이 나오고요. 이걸 잘 풀어내면 t의 값 4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그 조건은 다 갖췄죠. 요거 두 개 빼기로 소거해서 k 소거한 다음 t를 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t에다가 4를 싹 대입하게 되면은 보기처식 나오고요. a 제곱 값 나옵니다. 그러면 a 제곱 값 나오면 다시 원래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t 4 넣고 k 값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여기에서 a가 1보다 크다 했죠. 따라서 k와 a 값을 곱하면 5루트 3이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19번입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힌트를 찾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길이를 다 표시합니다. 2, 4, 루트 6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AD와 BD라는 호의 길이 같기 때문에 원주각 준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주각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별거 없죠. 상당히 좀 난해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시해 놓은 CDE 있죠. 여기가 2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요 X침 부분이 공통각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EDC랑 그 다음 삼각형
ABC랑 닮음입니다. 뭐 AA겠죠? 그래서 닮은 비를 쓰는 문제구나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닮은 비를 쓰는 거다 생각이 들었고, 닮은 비를 쓰기도 좀 쉽지 않았던 게 어떻게 쓰란 말이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ABC의 AB와 BC의 길이의 비가 1대 2거든요. 이거를 탁 보다 보니까 AD의 길이를 내가 K라고 하면 CD의 길이는 2K를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AD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DE도 K죠. 그러면 똑같이 1대2가 성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됐다 해서 삼각형 두 개로 코사인 법칙을 썼습니다. ABD에서 한번 써주고 BDC에서 한번 써줍니다. 어차피 각이 똑같기 때문이죠. 연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세타와 마주보는 각은 변은 둘 다 K에 관한 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죠. 두 개 연립을 하면 코사인 값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과하게 정리할 필요 없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코사인 값 나오면 K 값도 나오고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K와 사인 값을 구하면 마주보는 그 각과 변의 길이로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사인 법칙에 이 K의 값과 사인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반지름 길이가 나옵니다. 이 반지름에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정답이겠죠? 5분의 8파이 3번이 되는데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평균 변화율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fx의 그림을 아래처럼 그려줍니다. 여기 이쪽 부분 그리고 요 아랫 부분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리면 되는데 뭐 보기를 읽으면서 그리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건 GT입니다. GT의 뜻이 뭐냐면 0에서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0에서 t까지 이은 그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다뤄보자 라는 문제로 기억과 니은은 상당히 빨리 풀립니다. 먼저 기억 A가 1이랍니다. 그러면 1의 좌측에서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1,0입니다. 뭐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겠죠. 자, 이때 0,t인데 0,1까지의 직선의 기울기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뭐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풀고 나서는 요 그림에 있는 걸 좀 지우도록 할게요. 다음 GT의 최대값이 1이랍니다. GT의 최대값이 1이라고 하니 뭐 우리가 2차 함수를 떠올려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도 우리가 그죠? GT의 최대값이 1이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주면 기울기가 1이고 이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때 G2 2까지 이어보면 어떻습니까? 일자로 연결됩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1이죠. 그게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까지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디귿이 되겠죠? 자, 이 디귿의 보기를 잘 보면 K일 때와 K 플러스 1일 때와 K 플러스 2일 때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 있는 K를 딱 잡았을 때 그때 1씩 더해도 직선의 기울기에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단박에 뭔가 이런 식으로 관통시키는 직선이다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2차 함수 그래프와 마이너스 2분의 3은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니까 A를 직접적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려고 하면 2분의 3이 밑에 있나 위에 있나 어찌됐든 얘가 뭐 요 정도가 K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되니까 아마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아마 요렇게 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뭐 요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근데 결국은 A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가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여기가
k 플러스 2겠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은 선 위에 있다. 자, 여기 이 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A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K와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가 지금 간격이 1이잖아요. 근데 여기 얘들 이 상수함수들의 이 위아래의 값도 1차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얘의 기울기는 무조건 1이란 소리겠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면 됩니다. 자, y절편 0이죠. 그래서 여기 a가 될 것이고요. 0이 아니라 a죠. 그리고 여기가 뭐 k, 죄송합니다. k, 안 보이니까 축소해야 되는데 k-1 그 다음에 k-a 그 다음에 여기는 뭐 k 플러스 1, 0 요 정도만 이용해서 기울기가 1인 걸 가지고 식 두 개를 세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 얘 0,a죠? 어우씨, 자꾸 왜 저러노? k분의 k-1, k-a 빼기 a는 1. 요거씩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한 번 더. 요 두 점 가지고 1분의 k-1, k-a 그것도 또 1이다. 이렇게 식을 두 개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a하고 k 값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 제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k 위로 올려주고 a 소거 될 테니까 k로 묶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는 제로. 그러면은 k로 한번 묶어주게 되면은 k 마이너스 a는 제로. 그러면은 요게 0이겠죠. 그러면은 k는 a 플러스 2. 요게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 k제곱 그 다음에 아니죠. 요걸 그냥 여기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1 곱하기 2는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아, 그쵸. 제가 요 계산 실수했죠. 요 위에 보시면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를 하는데 여기 y좌표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바꿔줘야 되겠죠. 어쩐지 이상합니다.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제가 구했던 거랑 다르게 나오네요. 다르게 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딱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위에 값이. 자, 여기가 플러스 2분의 3 되겠죠?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꼭지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근데 뭐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러니까 어딘가 왼쪽에 찍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번이 풀립니다. 21번 문항입니다. 기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죠. 첫째 항이 2 이상이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두 배가 2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 뒤로 다 해서 양쪽으로 좁혀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 먼저 앞에서 가는 접근을 해놨고 요 밑에는 뒤에서 가는 접근 방법을 해놨습니다. 한쪽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 이상이라서 두 번째 항은 2a1입니다. 뭐 굳이 가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2 이상이므로 두 번째 항도 1 이상이 되므로 세 번째 항도 4a1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2분의 1a2인데 표현의 방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a1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1의 크기에 따라서
A4부터는 이렇게 양갈래로 나누게 됩니다. 8분의 1 A1이 될 수가 있고 A1이 4 이상일 때 8분의 5 A1이 될 수 있겠죠. A1이 4 미만일 때. 자, 이제 일단 더 이상 하기 어려우니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 A6은 2분의 1 A5거나 2분의 1 A5에 A1 더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이때 A5가 1 이상일 때와 1 미만일 때로 경우를 쪼개서 본다면 먼저 이 두 번째 경우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1보다 작은 경우에 자, 이 연산식을 이용을 하잖아요. 두 배를 해서 A5랑 더하면 이 식이 나오죠. 근데 이미 A1이 2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뭐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음수가 될 수도 있겠고, 이 문제에서 이 형태를 보면 2 이상의 첫 번째 항을부터 2분의 1을 하거나 2분의 1을 한 거에다가 1과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숫자가 A에는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A5는 음수 혹은 0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고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5가 1 이상일 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1 이상일 때의 2분의 1 A5를 여기에 쏙 대입하면 A5가 5가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가지고 이제 A1을 추론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모순이 나옵니다. 얘가 또 모순입니다. 안 써놨네요. 왜 모순이냐면 아까 A1이 2 이상이라 했고 모든 항이 다 양수인데 얘 둘이 이미 곱해도 1 이상이죠. 근데 1입니다. A4까지 더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모순입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 남은 경우가 두 가지죠. 요렇게 적용하거나 요렇게 적용하는 거 1번일 때와 2번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넣어줍니다. A4 대신에 8분의 1 A1을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 A1이 1이다. 따라서 A1이 16이겠죠? 4 이상의 값이 나왔죠? 두 번째로는 1은 16분의 5 A1. 자, 여기 8분의 5 A1 정리해놨죠? 여기다가 쏙 넣으면 16분의 5 A1이 1, A1은 5분의 16. 두 개를 더하면 5분의 96.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이 늦어가지고 오늘 할란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보고 단답형 해설도 곧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